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 3을 통해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기계식 환기 설비 기준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이제 주로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계식 환기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였고요. 반면에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 있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른데, 주택이나 교육연구시설, 병원, 숙박시설 등 거실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계식 설비가 아닌 자연적인 채광과 환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정보를 보시면은 우선은 건축법 제49조에서 49조 2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 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출입문,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그리고 환기, 배연 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제 거실의 채광 등이라고 보시면은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51조 거실의 채광 등이 있는데 여기서 법 49조 2항 본문에 따라 49조 2항 본문이죠. 여기 방금 읽어드린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는 49조 2항 본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 설비를 해야 된다라고 되고 배연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 네, 요거는 그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연창에 대해서는.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제 보시면은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 있는데 1항에서 영 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 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창을 설치를 거실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해야 되는데 조명 장치를 해서 이제 일정 조도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항을 보시면은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요번은 환기입니다. 앞전은 채광이었고요.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채광은 10분의 1이고, 그 다음 환기는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다만, 기계식 환기장치 및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조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랑과 동일하게 그 환기 설비를 기계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별도로 창문의 면적이 환기창의 면적이 20분의 1이 안 돼도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 기준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요거는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짧은데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광 및 환기창의 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로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채광창의 기준은 창 면적이 거실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다 그러면 창문이 이제 채광이 되는 창문의 최소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고요. 조명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면 앞에 있는 별표처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이제 창문이 조금 더 작아져도 되겠죠. 그리고 환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기인데 창 면적이 거실 바닥 면적이 20분의 1 이상, 예를 들어 이제 거실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라고 하면 창문 면적은 최소한 1.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가 될 수 있는 열리는 부분이 1.5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계식 환기 장치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예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계식 장치를 설치하면 환기되는 창의 그 면적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거실에 충분한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채광은 바닥 면적의 10분의 1, 환기는 20분의 1 이상의 기준이고, 이는 거주자의 쾌적한 환경과 위생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다라고.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좀 많이 신경을 좀 안 쓰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거실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되는 창을 대부분 설치를 합니다.
예, 대부분 설치를 하는데 좀 대규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커튼홀을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채광은 다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원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창문이 보통 원룸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나 외부 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나 있게 되겠죠. 창문이 나 있게 되는데 거실 면적의 이제 10분의 1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실이 생각보다 이게 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룸이 아니고 뭐 1.5룸이라든지 해서 여기에 이제 방이 하나가 더 있고 복도를 타고 와서 화장실 있고 그다음에 뭐 주방이 있고 그다음에 거실 겸 방이 하나 더 있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실의 면적이 화장실을 제외하더라도 꽤 많은데 창문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10분의 1을 충족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조도를 맞춰서 이 법령에 이제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환기도 이게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하게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대부분 충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 간략하게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